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얘기는요, 나의 배려 능력 지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실 배려 능력은 눈치코치, 사회적 레퍼런스 참고치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기분이 나쁘하더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가 기분을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거를 단기 기억화해서 삶에 적용하는 그런 모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살펴보는 태도예요. EQ라는 감정지능하고도 매우 유사한 거죠. 이 배려 능력이. 사실 배려 능력이 없는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경우를 잘 모릅니다. 이를테면 제가 막 학과장님한테 사소한 거를 부탁하면 아주 친밀한 개인적 관계 아니면 굉장히 경우가 없는 게 되죠. 왜냐하면 고강도로 일하는 분에게, 그래도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 하시는 분에게 되게 하찮은 거를 그냥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지위와 고농도의 업무가 그만큼이야 라고 얕잡아 보는 행태가 되죠. 이런 것들이 경우가 없거나 배려 능력 지수가 없는 걸로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연구실에 100명 이상 막 이렇게 회원들이 지나가는데 가끔 이제 수업을 다 종료하신 회원분들 중에 축사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와요. 근데 축사는 샘플링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있죠.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실제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늘 하는 말입니다. 본인이 먼저 애쓴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잘 안 풀려요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예쁘지, 이거 대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한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인생사에서.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실장님한테나 저희 직원을 안 거치고 저한테 축사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축사 뭘 어떻게 도와주지? 그 결혼하는 사람하고의 나는 역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축사를 샘플링을 좀 찾아서 쓰거나 거기에서 이렇게 오프닝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구체적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대뜸 이거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되면, 아, 이분이 경우가 없구나, 배려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의원들 연설이나 목사님들 설교하는 바꿀 때도 되게 합의해서 수업 시간 내에 많은 의논 끝에 바꿔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는 축사 샘플은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없대요. 없어요. 아니, 구글하고 네이버에 찾으면 다 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고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배려 없이 질문합니까? 이렇게 부탁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조금 내적 판단을 하지만, 우선 준비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 배려 능력 지수를 11가지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되게 대중적인 거를 갖고 왔는데요. 1번,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무한을 주지 않는다. 굉장히 인품이 좋죠. 보통은 무한 줍니다. 그리고 무한 주는 사람의 태도는, 마인드는 뭐냐면 오만한 판단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확실히 맞잖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시는 분은 이분이 충분히 이거를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데 나한테 지인으로서 조언을 구하는 정도구나 라고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살면서 보니까. 그래서 저렇게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구나, 부드러운 말투를 유약한 말투로 잘못 판단하고 과시와 통제적 언어를 저렇게 많이 쓰시는 분이 있구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 있구나, 약간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컨디션이 좋건 안 좋건 일정한 표정 관리로 상대를 대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차피 이게 날짜와 다른 날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상담할 때 이렇게 고개를 들고요, 이렇게 내리보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요, 이게 공손한 태도가 될 수 없으니 말투 역시 공손한 태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손한 태도로 다시 바꿀게요. 정면 바라보고 약간 미소 띄고요, 그렇게 돼야 내 행동이 공손해져야 음성도 공손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약간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밑을 바라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에서도 교수님이 딱 불렀을 때 김민정 어딨어 김민정 이렇게 눈만 딱 가요. 그럼 그 교수님이 배려가 참 없다 생각하죠. 갑질한다라고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할 때 가끔 약간 눈알만 이렇게 먼저 굴러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눈은 사실 이렇게 살짝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하고 앞면하고 상체는 약간 동시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움직임의 100%에서 80% 정도는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기를 신경을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공중 도덕을 잘 지키는 편인가? 배려 능력 지수에 이게 있나? 이랬어요, 처음에. 근데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배려 능력은 주변을 살피는 능력이에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내가 막 지인하고 안에서 얘기하면 아, 상대가 불편하겠다. 이런 데선 좀 조용히 하라고 하는구나. 그럼 나도 조용하면 상대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한강에서 산책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앞에 엄마가 아이가 한 두세 명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랑 지나가고 뒤에 남편이 좀 멀리서 따라왔나 봐요. 근데 그 어머니가 획 돌아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획 돈 각도가 제 고막 각도인 거예요. 열로 이렇게. 근데 거기다 대고 높은 소리로 딱 소리를 지르는데 귀가 진짜 쨍하니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박사 끝 무렵에 한 1년 동안 아팠거든요. 그때 이명현상하고 알 수 없는 증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소리가 멀리 있는 남편에게 그 다음에 중저음을 갖추지 않은 복식호흡으로 까랑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여기에 딱 단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3, 4분 동안 계속 귀가 되게 날카롭게 아픈데 저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소리 방향이 상대 귀를 향해서 있으면 당연히 거기로 더 많이 가는데 제가 만약에 저 나무 있는 데로 소리를 던질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앞에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열로 말하면 안 되겠죠. 절로 말해야죠. 이렇게 나무를 향해서. 근데 이것도 안 지키는가? 그래서 이런 봉변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탔을 때 최근에 했던 이슈잖아요. 근데 서로가 중앙에 타인을 두고 이렇게 성냥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약간 공중도덕 타인이 있을 때는密폐된 공간에서 뭐 조용조용 얘기한다 뭐 이런 거 조금만 인식하면 공중도덕 인식하면 배려하기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인가?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어요. 저희가 연구실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지나가니까 다 기억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자신 없어요. 그래서 출석부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름을 좀 기억해주면 살갑고 친밀하죠. 내가 관계에 따른 재주가 없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 갖다 쓰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말하기 전에 듣는다. 타인이 말할 때 좀 들으면서 그 다음에 주장만 바로 하지 마시고요. 공감을 꼭 해주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 나눌 거지만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에서 적절한 멘트를 못해서 멀어지는 사이가 있어요. 아, 이 사람 이렇게 유연하지 않아? 이 사람 이렇게 개방적이지 않아? 뭐 이렇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개방형 질문을 잘 못하고요. 대화를 이끄는 질문을 잘 못합니다. 즉, 관계가 굉장히 약하고요. 상대를 관찰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언어 문화가 좀 안 맞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팁을 좀 드린다면 식사했어요? 뭐 했어요? 뭐 이런 거 단답형. 바쁜데 업무 중인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런 거를 저희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더 그럴 겁니다. 오늘은 식사했네요. 샌드위치 안 먹고 한식 챙겨 먹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상대의 가치를 서로가 아는 대화는 아니잖아요. 대화를 많이 이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근데 상대가 특징이 파악돼요. 문화가 있고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파악이 되면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요즘 누구 책에 신간이 나왔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읽어봤어요? 이러고 그 캡처한 사진을 보낼 것 같아요. 어머, 그거 나왔어요? 그거 내용 뭐라고 하고 되게 좋다고 하던데 진짜 궁금하네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좋은 대화. 아니면 상대가 되게 문화를 좋아해요. 최근에 하고 있는 뮤지컬 중에 어떤 배우가 한 프로그램을 딱 보여주면서 친구가 이거 보고 왔던데 너무 재밌대요. 혹시 민정 씨 봤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바쁘다가도 어머,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이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 지능이 높으신 분들은 질문도 굉장히 대화를 잘 이끌게 합니다. 근데 되게 형식적인 대답 질문들 있잖아요. 뭐 독서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좋아한다고, 저는 또 글쟁이니까 공부한 사람이니까 안 좋아하기도 뭐하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책 좀 좋아해요? 자주 읽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저 최근에 나온 누구 거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이게 질문만 계속하는 거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감을 갖고 질문을 하거나 공감을 갖고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관계 지능 혹은 배려하는 거, 타인을 읽는 능력, 타인에게 어떻게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게 다 부족하면 오히려 그러면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이 잘 되시는 분들은 질문이 없어도 티키타카로 문자가 많이 오고 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랑 잘 맞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참 빗나가는 질문만 계속 하시는 경우에는 관계 능력이 별로 없고 상대를 이렇게 살피는 능력이 별로 없죠. 근데 본인의 마음에서는 상대를 많이 배려한다고 느껴요. 또 그런 분들이. 그런 거는 상대가 기준입니다. 느끼는 상대가.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가 있죠. 7번째는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협동의 원리라는 부분이 이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양하고 질을 맞춰야 커뮤니케이션이 양질이 됩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없지만 정도의 반응을 하고 적정한 질문을 해서 상대가 무안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싫은 거 다 티내고 대답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양이나 질을 전혀 안 맞추고도 당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상대의 실수를 해다 무안을 비언어랑 언어로 막 주고 있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내가 그 감정을 좀 미뤄두고 양하고 질을 참여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하죠. 조직에서 왜 패거리가 많을까요? 왜 협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자기네들 친한 사람들끼리 혹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약간 여론몰이를 해간다, 안에서. 그래서 그 조직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해 주세요. 저는 이런 의뢰도 종종 받거든요. 그리고 개발자가 있는 뭐 메타버스나 IT 기업에서 개발자와 소통이 너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자신만 똑똑하다 여기고요, 상대와 대화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의뢰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의뢰를 받고 현장에 조직 강의 갔다고 말은 안 하죠. 그렇지만 메시지는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는 태도, A부터 Z까지 본인이 다 알려줬다고 착각하는 오만함을 좀 줄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자, 9번은요. 약속은 가능하면 지키는 편이다. 당일에 불반되지 않도록 가급 신경 쓰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기부를 해본 적이 있다. 배려 능력의 지수의 하나에 속한대요. 그 다음에 11번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나의 컨디션과 상관이 없이 그래도 상대한테 바로 할 때 미소를 잃지 않고 바로 하려고 노력한다. 본인이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냉소적 얼굴 표정이 있는 거를 모르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말을 하는데 계속 택택대요. 그러면 제가 짜증이 났는데도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나중에 그냥 확 화가 나고, 네 본질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 누가 참고 있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그 사람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뭔가 말할 때마다 긍정적이지 않고 계속 부정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같이 살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할까요? 그런 태도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날 제발 떠나가줘, 나도 널 떠나갈게,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뒤돌아서 안 된다고 해도 이미 좋은 사람의 인연은 다 놓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력 체계도 있지만 어떤 게 좋냐면요, 습관화된, 체화된 그런 모습에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몸에 붙어 있는 게 좋다고 하죠. 그래서 관계력에서 습관화된 친절은 인생의 무기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조금은 습관화된 친절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거기에 전제는 불편한 얘기도 내가 잘 거절할 줄 알고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선을 볼 수 있는가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배려 능력 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꼭지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